백악관이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방위비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이었죠.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곧 전화해서 사정할 거라고요. 그런데 단 12시간 뒤 백악관 상황실이 얼어붙는 발표가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철수하시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두 번째 선언. 한국 방산무기 수출 전면 중단. 그 순간 미국 군수망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NSC 한국 담당 보좌관 소피아 밀러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1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동북아와 한국을 담당하는 보좌관이에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나왔고 서울 미 대사관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리듬을 몸으로 느껴본 몇 안 되는 참모였어요. 그런데 백악관 안에서 저는 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과학에 공감하는 참모야. 칭찬이 아니었어요. 감정이 앞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해 가을, 중동 전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지원 작전이 대규모로 펼쳐졌고 포탄과 요격 미사일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됐어요.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경고 신호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튜에이션 룸 회의에서 국가안보보좌관 레이놀즈 씨가 말을 꺼냈어요. 한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강화하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지금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 카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어요. 레이놀즈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결과냐고요? 군수 공급망 문제입니다. 회의실 반응은 차가웠어요. 국방장관 베넷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트에 짧게 썼어요. 그들은 듣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현재 미군 탄약 공급망의 핵심 축은 한국입니다. 서울 대사관에서 일하기 전까지 저도 몰랐어요. 워싱턴에서 배운 한국은 항상 이런 나라였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이 필요한 나라, 주한미군이 있어야 안심하는 나라. 그런데 경기도 외곽의 방산공장을 방문한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24시간 멈추지 않았어요. K9 자주포 탄약을 생산하는 라인이었는데 담당자가 설명하는 숫자들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워싱턴으로 돌아와 비교해봤어요. 한국 혼자서 몇몇 유럽 국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빠르게 포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고서에 3가지를 담았어요.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 K9 자주포와 탄약 공급망, 동맹국 군수 의존도,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이틀 뒤 레이놀즈 씨 수석 보좌관이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긴 한데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래요. 한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억지로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권력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는 어떤 보고서도 있지 않으니까요.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불안했어요. 이 보고서에 쓴 내용이 가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열흘 뒤였습니다.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가능성. 백악관 내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레이놀즈 씨는 아침 회의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안에 협상 채널을 열 겁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닷새가 지났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울 연락망에 물어봤어요. 돌아온 답은 짧았어요. 여기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안 보여요.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열흘째 되던 날 오후 보좌관 에밀리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지금 한국 대통령 발표 나오고 있어요. 모니터를 켰어요. 동시통역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 또는 철수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협박에 맞불을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한 거였습니다. 원하면 가도 됩니다. 이 발표는 협상 신호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백악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협상 전술 아닐까요? 우리를 흔들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전술로 이런 발표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36시간 만에 두 번째 발표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에밀리 문자로 받았어요. 화면을 켜고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동안 주요 방산 물자의 대외 수출을 일시 중단한다. 일시 중단. 방산 물자 수출. 그리고 재검토 기간은 영시하지 않는다. 그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게 이 조치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합법적인 안보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나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새벽 4시 반 백악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보 해리스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대답했어요. 앉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펼쳤어요. 중동 전선 탄약 소모 속도, 현재 재고 수치, 유럽 동맹국 공급 가능 여부, 미국 본토 증산 가능 기간. 숫자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해리스 씨가 물었어요. 결론이 뭡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해리스 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수출을 멈춘 거군요. 우리가 압박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긴급 브리핑은 오전 8시에 시작됐습니다. 중동사령부 군수 담당 브라운 대령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면에 품목별 재고 수치가 떴어요. 숫자가 작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현재 속도로 작전을 유지할 경우 주요 탄약류 재고는 2주에서 3주 안에 임계치 이하로 내려갑니다. 합참 군수본부장 켈리 준장이 물었어요. 유럽 동맹국들한테 긴급 지원 요청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전부 거절했습니다. 켈리 준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미국 본토 증산은요? 해리스 씨가 답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잠깐 멈췄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주에서 3주. 그 말이 방 안에 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에밀리가 복도에서 물었습니다. 소피아, 이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보급선을 끄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를 부른 건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집무실이었어요. 대통령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돌아섰어요. 단단히 굳어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당신이 말하던 그 보고서 다시 설명해 보시오. 저는 파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했어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군수망을 끄는 겁니다. 대통령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왜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경고했고 보고서도 제출했어요.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학에 공감하는 참모로 분류돼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오. 그 두 마디가 11년 동안 쌓인 무언가를 조금 녹이는 것 같았어요. 레이놀즈 씨가 불려 들어왔습니다. 여러 방안들이 나왔어요. 비공식 채널, 일본을 통한 우회 메시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그 방식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물질적 조건이 아니에요. 태도의 변화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레이놀즈 씨가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굽힌다는 거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레이놀즈 씨,
지금 우리가 굽혀야 할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대통령이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비합시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면서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서울의 11월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익숙한 곳이었으니까요. 협상은 오전 10시 영빈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테이블에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준비가 돼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언급한 건 실수였습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도 일방적이었어요.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사과한 순간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맹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여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이번에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이 원한 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협상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감정 없이 데이터와 논리 위에서 말했어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실무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구나. 오후 4시 한국 안보실장이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핵심 문장은 하나였어요. 한미동맹은 어느 일방의 요구가 아닌 상호협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양국은 대등한 전략 파트너로서 모든 사안을 함께 결정한다.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세계 질서의 축이 움직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펜 하나가 종이 위를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조용한 순간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 젊은 한국 실무관이 다가왔어요. 이번 준비 과정에서 보좌관님 보고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워싱턴에도 한국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 알려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1년 동안 한국의 과학에 공감하는 참모라는 말을 들었어요. 보고서는 무시당했습니다. 경고는 흘러갔어요. 그런데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일찍 맞았을 뿐이었어요. 사흘 뒤 한국은 방산 물자 수출 중단을 공식 해제했습니다. 중동 전선은 빠르게 안정됐어요. 탄약 재고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작전 수행 능력이 회복됐습니다. 레이놀즈 씨가 저를 불렀어요.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었거든요. 레이놀즈 씨가 물었어요. 이번 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줘야 할 나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던 거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우리가 보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현재 미군 탄약 공급망의 핵심 축은 한국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문장이었는데 지금은 백악관 전체가 몸으로 확인한 문장이 됐습니다. 저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 재평가 보호 대상에서 핵심 파트너로.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힘은 군사력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산업에 있고 기술에 있고 사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전략 균형의 핵심 국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달 뒤 저는 서울을 다시 찾았어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었어요. 전쟁을 겪었고 폐허를 겪었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그거였어요. 멈추지 않는 것.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계속하는 것. 전체 참모회의에서 레이놀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디어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조용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나라. 그 이야기를 좋아요와 구독,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